사실 디시멘털이라는 유튜브를 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매일 흥미로운 새로운 주제를 준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일입니다. 제가 출연해 제 일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정보성 채널이다 보니 그런 부담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의미 있고 재미있는 주제가 될까 생각하다 제가 꾸준히 다루었던 문화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한국을 바꾼 과학기술 70선처럼 긴 역사를 통해 전해내려온 삶의 지혜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국보 345개를 하나씩 다뤄보는 것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국보 1호 숭례문을 다뤘으니 오늘부터는 국보 제2호부터 가장 최근 등록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까지 차례차례 다뤄볼까 하는데요. 물론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국보도 많지만 흥미로운 스토리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국보들도 많을 겁니다만 그래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재미있고 다양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국보를 서열화한다는 비판이 생겨 현재는 번호 체계가 사라졌지만 편의상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국보 제2호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파고다 공원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은 우리 조상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현재 탑골공원 자리에는 고려시대 흥복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하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세종대왕 6년 폐사됐는데 그로부터 40년 뒤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과 사육신을 죽인 죄를 참하고자 흥복사 예터를 넓히고 다시 큰 절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원각사입니다. 참고로 세조는 2013년 개봉한 영화 관상에서 배우 이정재가 연기했던 수양대군의 왕명입니다. 그런데 원각사를 세우면서 세조는 거대한 동종, 즉 구리로 만든 종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구리 5만 근을 모아 엄청난 종을 걸도록 했는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보물 2호 옛 보신각 동종입니다. 높이 3.1m, 입지름 2.28m, 무게 19.66톤의 거대한 이 종의 운명은 그야말로 기구했습니다. 원각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연산군은 원각사에 연방원이라는 기생방을 만들어 잔치를 벌이며 사찰의 기능을 잃고 또 한 번 폐사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렸던 원각사종은 이후 남대문과 명동성당 근처에 걸렸다가 1619년 광해군 때 종각에 걸린 후 약 370년간 하루 61번씩 타종됐습니다. 그러나 1979년 종에 금이 가고 소리가 탁해지면서 1년에 딱 한 번 12월 31일 제하의 종만 타종하다 결국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져 소리 없는 종이 되고 말았죠. 현재 종각에 걸려있는 종은 1985년 국민성금으로 에밀레종을 본떠 만든 종입니다. 그런데 원각사에 있던 귀하디 귀한 종이 보물 2호인데 원각사에는 더 귀한 국보 2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시대 세조 13년에 건립된 10층 규모의 석탑으로 현재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이 약 12m에 이르며 대한민국 국보 제2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데요. 원각사는 세조 11년에 당시 억불정책 속에서도 세조가 도성 한복판에 창건한 사찰로서 중요하게 보호되었으나 연산군은 이 절을 없애버렸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연산군이 창덕궁에서 한양 도심을 바라보니 석탑만 우뚝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높은 건물이 없었으니 10층 석탑이 가장 두드러진 조형물일 수밖에 없었죠. 이에 기분이 상한 연산군은 당장 상층부 탑신을 내리라는 어명을 내리고는 원각사를 폐사시키고 그 자리에 기생집인 연방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승려들을 전부 내쫓고 이후 사찰 건물은 훼손되어 터와 탑만 남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탑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유일무이한 형태의 다층 석탑으로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우아한 자태와 화려한 조각 장식으로 당대 걸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예술성 때문에 1962년 12월 20일 국보로 지정되어 국가적 보호를 받고 있죠. 어떤 특징이 있길래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일까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구조와 양식면에서 고려말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석탑의 하부에는 3단으로 이루어진 기단부가 놓였는데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한자 아자 형태의 평면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죠. 아자 모양의 기단은 세 겹인데 아래에는 용과 연꽃 같은 무늬를 새겼고 중간에는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일행이 인도에서 불법을 구해오는 과정을 그려 새겼습니다. 위에는 부처님의 전생설화와 일생을 조각하였죠. 법회 장면을 새긴 탑의 몸체에는 현판, 용을 휘감은 기둥, 목조구조, 지붕을 두었는데 마치 하나의 건물 같습니다.
이러한 다층 석탑의 구조와 양식은 고려 후기 원나라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실제로 원각사지 석탑의 전체적인 형태나 세부 구조는 경천사지 석탑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재료 역시 둘 다 회백색의 대리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적인 한반도 석탑들이 주로 화강암으로 3층 내외의 간결한 형태를 이루는 것과 비교하면 대리석을 이용한 다층 석탑이라는 점에서 이 두 석탑은 이례적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고려 말에 세워진 이후 약 100여 년 뒤 조선 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됨으로써 불교를 배척하던 조선 왕조에서 이 같은 화려한 다층 석탑 양식이 부활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조는 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던 조선시대에 그것도 아버지 세종대왕이 폐사시킨 흥복사를 증축해 더 화려한 원각사를 세웠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3대왕 태종도 7대왕 세조도 쿠데타로 등극한 왕입니다. 4대왕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5대왕 문종의 아우이자 6대왕 단종의 삼촌이기도 했던 그의 이름은 이유. 복잡한 왕권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1428년 진평대군, 1432년 한평대군으로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7월 진양대군으로 다시 1445년 수양대군으로 책봉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질이 영특하고 명민한 데다 무예에 능했던 그는 형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다가 1453년 10월 개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2년 뒤 단종을 강압해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39세 때 일입니다. 세조는 권력을 쥔 그 이듬해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 이른바 사육신으로 불리는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이 단종 복위 사건을 계획한 것이 발각되자 그들을 모두 죽이고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공해 영월에 유폐시킵니다. 그리고 2년 뒤 자신의 동생 금성대군이 영남의 유생들과 다시 한번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그를 사사시키고 단종도 관원을 시켜 사사시켰죠. 하지만 즉위 후 그는 전후 어느 역대왕보다도 문화 통치와 훈민정음 확산, 외교와 국방, 그리고 사회 경제적 면에서 많은 치적을 남겼고 불교의 진흥과 출간 사업에도 전력했습니다. 세조에게는 유교가 통치에 필요한 실천 윤리라면 불교는 왕실의 안녕과 미래를 보장하는 종교 신앙으로서 필요했었죠. 게다가 개인적으로 조카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사육신을 죽인 불안감으로 꿈에 귀신이 나타나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린 업보를 씻기 위해 불교 대호왕으로 불릴 만큼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했죠. 특히 양주 회암사와 여주 신렉사, 양평 수종사, 오대산 상원사와 금강산 건봉사, 표운사, 유점사, 양양 낙산사, 영암 도갑사, 합천 해인사 등 방방곡곡에 수많은 절을 창건하거나 중수했고 한양 한복판에는 폐사된 흥복사를 부활시켜 원각사를 세웠습니다. 즉 자신의 업보를 씻기 위해 세운 것이 바로 원각사인 겁니다. 사실 이 석탑에는 세조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우선 연산군의 폐사 조치는 이 탑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찰이 폐지된 뒤 탑은 한동안 방치되었고 유교 이념이 지배적이었던 조선 후기에 일부 관료들은 한때 이 석탑을 도시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여기기도 했죠. 19세기 조선의 한 유학자는 원각사탑을 두고 비미, 즉 아름답지 못한 물건이라 평하기도 했는데 이는 유교 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철저한 냉대를 보여줍니다. 반면 동일한 시기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들의 시각은 사뭇 달랐는데요. 외국인들은 폐허가 된 도성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이 대리석탑을 신기한 볼거리로 인식하여 당시 한성의 유일한 관광명소로 묘사하기도 했죠. 미국 사절단 보빙사의 안내와 통역을 맡았던 퍼시벨 로웰은 몇 개월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원각사지 석탑을 보고 석탑 옆에 있는 민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지붕으로 올라가 사진을 찍었을 정도였죠. 한편 임진왜란 때는 일본으로 반출될 위기도 있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에 입성했을 때 이 거대한 석탑을 눈여겨보고 본국으로 반출하려 했다고 하죠. 그래서 탑을 해체했다가 반출에는 실패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석탑과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가져간 사례들이 있는 만큼 원각사 탑도 그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상층부가 무너진 채 폐허 속에 남게 되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석탑의 주변 환경이 일대 변화를 겪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원각사터를 근대식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이곳에 조선 최초의 도시공원인 파고다 공원이 됐죠.
공원 한복판에는 오랜 세월 묵묵히 자리한 대리석 석탑이 주요 경관으로서 자리 잡았고, 이를 보기 위해 내외국인들이 공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탑골공원은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역사적인 장소가 되면서 원각사지 석탑은 민족사적 현장의 배경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조선왕실의 불사에서 식민지 시대의 공원, 독립운동의 무대로까지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의 현장에서 지켜보며 그 모습들을 간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석탑과 관련해 끊이지 않는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탑이 10층이냐 13층이냐의 논란인데요. 19세기 후반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에는 이 탑을 13층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현지 조선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층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석탑을 13층 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인데요. 그리고 여러 자료에 분명 13층 석탑으로 적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근거로는 원각사 창건 당시 세운 비석인 대원각사비의 비문을 들 수 있습니다. 성종 2년에 건립된 이 비에는 세조가 원각사를 창건하고 13층 석탑 완성을 기념하여 연등회와 낙성식을 거행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각사 석탑은 애초에 13층으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죠. 앞서 언급했듯이 19세기 서양인들의 기록에도 13층 탑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는 10층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는 근대 이후 이 탑의 물리적 훼손과 식민 시기 학자들의 해석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된 사이 상층의 세개층이 어느 시점에 붕괴하여 지상에 떨어졌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탑을 접한 이들은 탑신에 남아있는 10층까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02년 조선을 조사한 일본인 건축사학자 세큐노 다다시는 1904년 보고서에서 원각사 석탑을 탑신부는 10층이고 3중 기단 위에 서 있는데 속칭으로 13층 탑이라 부른다고 기록했죠. 그는 탑의 현존 층수를 10층으로 파악하면서도 조선인들이 전해온 명칭이 13층 탑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세키노는 일련의 연구에서 이 탑의 층수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내리지 못하고 13층설과 10층설의 절충격인 다층설이라는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그의 견해는 어느 정도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원각사 탑의 원형이 13층이었다는 조선 측의 주장은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광복 이후 이 탑의 층수에 대한 인식은 한때 원래대로 되돌아갈 뻔했습니다. 해방 후 미군의 도움으로 탑신의 상층부 석재가 제자리로 올라갔으니까요. 유진 크네즈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1945년 미 군정청 부산문화원 교육문화 담당관으로 부임한 그는 한국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국립박물관 소장 문화재들이 위기에 처하자 부산으로 안전하게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한국 문화재 역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런 그가 1946년 2월 탑골공원을 지나다 탑신의 윗부분 3층이 해체되어 땅 위에 방치된 원각사 석탑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듣기로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뜯었다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어 크네즈는 곧바로 미 공병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땅 위에 방치된 상층부를 탑 위에 복원해놨죠. 그는 복원한 이 탑을 우호의 의미로 한국인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다며 복원 이유를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문화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우리 정부는 지난 1995년 12월 7일 은관 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노력 덕분에 한동안 석탑은 온전한 13층의 형태를 되찾았고, 학자들도 본래 13층 구조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문화재 당국이 경천사지 석탑의 해체 복원 공사를 준비하면서 양 석탑에 대한 전면적인 학술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대 유력한 고고 미술학자들이 두 탑의 명칭과 층수를 재해석했으니까요. 특히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보지정 당시 원각사 석탑의 공식 명칭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확정되면서 결과적으로 10층설이 채택됐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당시 학계의 권위자였던 고고학자 김원용 등이 경천사지 및 원각사지 석탑을 모두 10층 탑신을 가진 고려 조선 석탑의 계보로 파악하고 명명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명칭과 층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남동신 교수는 2022년 미술자료에 발표한 논문에서 현재 국가가 공인하는 원각사지 석탑 10층설에는 역사적 오류가 있다며 본래 13층 석탑이라는 인식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문헌과 대원각사비의 기록 그리고 서양인들의 여행기 등에 모두 이 탑이 13층으로 나타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일제시기 세키노 등의 연구가 이를 10층으로 왜곡한 과정까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해방 후 상층부를 복원했던 사실 등도 상기시키며 원각사 탑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먼저 본래 명칭을 회복해 13층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설했죠. 이처럼 원각사지 석탑의 층수 논란은 단순한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문화재 인식의 영향과 원형에 대한 학술적 고증이 맞물린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탑은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사방이 밀폐된 강화유리 건물 안에서 격리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탑은 비교적 온전하게 그 자리에 보존되었으나 그 보호와 활용 양상에는 식민지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경복궁에 있던 고려 경천사지 석탑을 한때 일본으로 반출하려다 국내에 옮겨놓는 등 문화재 정책을 펼쳤지만 원각사 탑의 경우 당시 이미 도심 공원 안에 있었기에 직접적인 이동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910년대부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이 석탑에 대한 조사와 사진 기록이 이루어져 조선 고족 도보 등에 실렸죠. 위에서 언급한 세키노 다다시의 1904년 보고서도 이러한 조사의 산물이며 이를 통해 원각사지 석탑의 훼손 상태와 구조가 학계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 기간 동안 이 탑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보건공사를 벌이거나 별도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탑골공원 한켠에 철책으로 둘러싸인 채 세월에 맡겨졌고 붕괴된 상층 부재들은 유진 큰해지를 만나기 전까지 탑 주변 지면에 방치되어 있었으니까요. 20세기에 접어들면서도 도시 환경 변화와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해 석탑의 풍화와 손상이 심각해지자 문화재 당국은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대리석 표면의 마모와 오염이 눈에 띄게 진행됐고 탑골공원 일대에 들끓는 비둘기들이 탑 위에 배설물을 쏟아부어 석재를 부식시키는 문제가 대두되었죠. 새똥은 요산이 함유되어 있어 대리석을 부식시키니까요. 또한 산업화 이후 내리는 산성비 역시 대리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조각면이 점차 흐릿해지고 균열이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석탑을 지키기 위해 결국 2000년에 석탑 전체를 덮는 대형 유리 보호각이 설치되기 이르렀는데요. 보호각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입지와 대기오염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대리석 재질이 빗물과 풍화에 매우 약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사방이 밀폐된 강화유리 건물에 격리 보존되는 방식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투명 강화유리로 둘러싼 유리 상자 속에 갇힌 석탑은 외부 환경으로부터는 안전할지 몰라도 관람객 입장에서는 직접 가까이에서 바라보기도 어렵고 유리에 빛이 반사되어 제대로 감상하기 힘드니까요. 실제로 보호각 설치 이후 탑골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국보를 보러 갔지만 유리창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흔히 표현합니다. 완전 밀폐형 구조물로 둘러싼 탓에 비둘기는커녕 사람조차 탑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에 대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죠. 전문가들도 보호각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1차적 목적에는 부응하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와 교육적 활용 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차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다른 문화재 보호각의 경우 전통 한옥 양식의 정자 형태로 지붕만 덮거나 측면은 개방하여 자연광을 들이면서도 비바람만 막는 방식 등이 있어 원각사지 석탑에도 향후 이러한 개선안을 적극 반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보존 과정은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감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그 탄생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한 채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세조 때 세워진 이 석탑은 억불정책 속에서도 꽃핀 불교 미술의 정수로서 고려시대 경천사지 석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조선 왕실의 의지가 담긴 독특한 걸작이라 평가됩니다. 비록 연산군 때 사찰의 폐허가 되고 오랜 세월 흩어진 채 남겨졌지만 그 백색 대리석탑은 한양 도성의 한복판에서 존재감을 이어왔죠. 식민지 시대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석탑은 때로는 홀대받고 때로는 찬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층수를 둘러싼 명칭 논쟁까지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국보 제2호였던 원각사지 석탑의 문화재로서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오늘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국보로서 엄격한 보호 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유리 보호각 설치 등의 조치로 물리적 보존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유산의 가치란 온전히 보호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 제대로 향유될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